우리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이걸 써보면 국정 감사 시간이든 국회에서 발언을 하든 간에 모든 순간 입에서 나가는 표현들이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어하고 탄핵하고 싶어하고 상대를 제거하고 싶어하고 이런 단어들만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법적인 부분을 나눌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의 제안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사람, 지금 그 사람을 잘 보자고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막 야단을 치면 엄청 불쾌하잖아요, 우리도.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는 한은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다.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을 하면 그 탓하는 그 사람이 무능력하고 무지한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보면 돼요. 그 사람 입에서는 정책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시간에 상대방 욕할 시간에 정책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떠한 정치인들이 선출이 돼서 그것도 국민의 질적인 수준이 반영이 된 거니까 우리가 또 정치인들을 나무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같이. 국민도 책임이 있고 정치인들도 책임이 있고 그리 선출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적 수준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인 결과물이 선출 당시부터 이미 정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의 정치인을 선출한 국민도 정치적인 결과물에 있어서 공범이 되는 원리가 있으므로 결코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국민의 잘못도 함께 사건을 키우고 있었음도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허영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또 몇십만 원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폭탄이 나중에 그 불이익이 정말 다 돌아옵니다.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풀어야만 되잖아요. 아니 여당이 집권당인데 이 문제 못 풀면 이사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문제 못 풀면 큰일 나는 거지. 그쵸? 불명예로 남는 거예요. 저렇게 돈도 많이 이렇게 소비하고 또 명예, 금배지를 차라리 달지를 말든가 금배지도 달고 저렇게 국민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의 힘이 지금 집권당이니까 형님격이에요. 형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자리에 맞춰야 돼요. 자리를 앉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형님이 됐으면 이제 통 큰 결단을 해야만 돼요. 피라미드에서 위쪽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나 적용이 되는 거라서 자연의 대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벗어나서 뭔가를 개인적으로 꼼수를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살고 인간이 사는 우리 이 사회에서는 법칙이 있는데 여기 방정식처럼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윗사람은 무조건 아랫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무탈한 거죠.
앞으로는 이제 그래야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 뭐 선거 전국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을 이기고 국민의힘이 좌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에만 지금 올인을 할 게 아니고 결국은 아우를 밟고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뭐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생각의 크기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고민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베풀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때가 지나면 못 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절을 이렇게 항상 반성을 해보면 존중하지 못했고 또 욕심도 많았고 이게 항상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욕심 파헤쳐 보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조사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민주당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합을 하고자 하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리 악수를 12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먼저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요, 화합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그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당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쪽에서 그것을 생각을 못할 때 이게 둘 사이에 어떤 화합이 될까? 안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잘못은 소리 없이 이렇게 교정을 하고 정리를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주당의 고민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풀려고 하면 이게 잠깐 동안은 수사를 하되 기소는 이제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기소 정지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또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해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놓고 뭐 검사가 그렇다고 노르란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검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그 소리 없이 해도 되니까 수사는 하되 사건의 기소를 3년간만 늦춰달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도 미래를 같이 가기 위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교정을 할 수 있고 전환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당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열기 시작을 하면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정당하게 야당을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드러내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노력을 하는데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싫어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합해서 서로 합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새로 마음을 다시 다짐을 하게 되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또 인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통일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중재안도 낼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위해서 중재안을 내주면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빛이 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얼마나 저기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죽고 또 군인들도 많이 죽고 우리가 그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중재를 못해요 지금. 누구도 이 중재안을 못 내는 이 시점에 인류의 모든 정치인들이 무능력한 시점에 싸우는 능력은 있는데 중재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중재안을 내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도 또 이스라엘 사태도 평화롭게 우리가 해결을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역사에 빛나는 정치인들이 이제 출몰하기 시작을 하고 인류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 정도 되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를 해 나가고자 하면 미래로 대한민국이 쫙 올라가고자 하면 우리가 이제 좀 통이 커져야지 됩니다. 우리 민주당하고 같이 해야지 혼자서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집권당도 빛이 나야 되지만 우리 민주당도 같이 빛이 나야지 되는데 이 욕심을 부려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우를 발로 밟아서 눌러서 이번에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뭐가 보이겠냐고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한은 화합을 할 수가 없어요. 화합이라는 것이 생각을 바꿔야지 되는데 이게 욕심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젤렌스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지구촌의 한쪽이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에서도 가자 지구를 향해서 전부 초토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무슨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난리를 피는지 우리가 현 상황에서 보자고요. 지금 한국이 자살률 1인데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죽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사태로 죽어가잖아요. 근데 한쪽이 죽어가거나 말거나 저 선거에서 나는 집권당이 이겨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되어 있어서는 어떤 일도 못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화합을 이끌어내려면 민주당이 적으로 보여서는 안 되고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장 민주당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해결하고 중재안을 내더라도 같이 내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동안 민주당을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엄청난 이제 그 분노에 휩싸여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미래로 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지지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의 지지자들한테는 민주당의 대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한 상태니까 상세라는 말이 있어요. 예컨대 당신이 나한테 100만 원을 빚을 졌고
또 내가 당신한테 70만 원을 빚을 졌으면 우리가 70만 원 범위에서는 서로 상쇄시키자. 왔다 갔다 해봤자 똑같은 거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난날에 우리 정치인들이 부족했던 많은 부분들도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해서 이것을 같이 상쇄를 시키면 우리 국민들은 또 불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국민한테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같이 빛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을 꼭 감방에 넣어야지 그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감방에 넣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덕이 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